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때가 금요일이고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는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사법경찰관은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얼굴 같은 거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개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조심할 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당한 증거만으로 안 돼요.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여기서 포가 아니고 보입니다.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했죠. 필요할 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갖춘 중대 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같은 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피의자가 누구라면 공개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면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놈이 이런 요건이 구비됐을지라도 됐죠. 자, 그 다음에 형법 2편 여기에 나와 있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는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의 특정 강력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 법에 특정 중대범죄 이 부분이 X예요. 왜 X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법이 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서 이제 특정 중대범죄가 뭐냐가 쭉 써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6호에 특정 강력범죄 있죠.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이 법에 나와 있는 특정 강력범죄, 특정 강력범죄는 당연히 이제 특정 중대범죄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7호 있죠. 7호. 7호에 보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나와 있는 성폭력 범죄 있죠. 그러면 이 특정 강력범죄뿐만 아니고 이 범죄 있죠. 이 범죄도 이제 특정 중대범죄에 들어가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째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범죄도 특정 중대범죄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이 범죄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의 특정 강력범죄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에 들어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있는 성폭력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게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특정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얼굴이 공개돼 버렸잖아요. 근데 돼버렸는데 검사가 얘를 뭐 했어요?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어요. 얼굴이 공개됐는데 불기소라고요.
그러면 불기소할 정도라면 이거는 공개하면 얼굴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공개됐는데 불기소 처분받거나 또는요 사법경찰관이 공개했는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거야. 아예 애초부터. 그럼 그때는 형사보상과는 별개로 국가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되고 다 팔렸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요. 아예. 그럼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 공개하면 안 됐었죠. 근데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이거와 별도로 이런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보시면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 불송치의 사유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개하고 난 이후에 사유가 생긴 거야. 이후에. 그 전에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얼굴이 공개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피의자가 사망했다. 사망하면 당연히 이제 기소 못 하잖아. 불기소. 이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공개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유가 새로 생겨가지고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는 됐죠? 이렇게 가지고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또는 수사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므로써 신상정 공개되는 거 보세요. 얘가요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신상정보 공개된 애야. 근데 얘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 증거를 만들므로써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은 이렇게 거짓 자백하거나 유죄 증거를 만든 그 피의자 그놈 잘못이잖아요. 그놈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보상의 전부 일부를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짓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것 때문에 X예요. 이거 하나 일단은 이런 경우는 보상의 전부 일부를 지급 안 할 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들어보세요. 이거 말고도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보상의 전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됐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 야, 여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걸 둘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입니다.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우리 경찰은 경찰청장이 이거를 운영하고 둘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이거는 채용시험 지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근데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니까 특정 중대범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므로써 신상정보 공개된 경우는 보상의 전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맞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 더 있죠. 사회질서 위반.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잘못되고 세 개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사 경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문제 많죠.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수사 경찰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경비 경찰, 교통, 정보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